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시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쌤하고 벌써 세 번째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디에 대해서 배우는가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회계 구성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 다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받았던 그 과제형 수업에서 받았던 그 계정 과목표들이 있었죠. 거기에 수만 가지까지는 아니고 수십 수백 개의 이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를 조금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오늘 하는 내용 안에서 그 계정 과목표에는 있던 것들이 여긴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꼭 해가지고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되는 계정 과목들만 쌤이 뽑아낸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정 과목 표에도 있는 것들도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회계의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지금 보다시피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네요. 이 재무상태표라는 건 어떤 거냐? 바로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정확히 볼게요. 네, 여기에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군데에다가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랑 자본을 입력을 해가지고 기업의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왼쪽이란 건 차변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복식북이라고 해서 차변과 대변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이 차변에 적힌 게 뭐라고요? 자산이라고요. 그리고 대변에 적힌 거 두 가지가 바로 부채와 자본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내 준다라는 게 이 재무 상태표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일정 시점과 재무 상태. 이 5가지의 키워드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의 의미는 뭔가요? 했을 때 바로바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꼭 이 5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알려줬다시피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쌤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등식해가지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등식은 기본적으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여기서 보다시피 자산의 합계와 부채랑 자본을 더한 합계는 항상 최종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오른쪽 대변의 총합에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의미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중요 계정 과목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산,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돈이에요. 가지고 있는 나의 돈, 나의 재산. 여러분들에게도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돈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있고요. 핸드폰 같은 기기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재산이라고 해요. 이 모든 걸 총칭한 게 뭐다? 바로 자산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뭔가 거래가 있었어요. 과거에 뭔가가 돈 또는 상품이 오간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로, 이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미래에는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익을 갖다 준다,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 결과가 미래 이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이거는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 여부가 자산의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에 의한 결과만 있었어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은 안 돼요. 그러면은 자산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냥 비용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그렇다면 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겠죠? 자산의 종류? 이것도 많아요. 하지만 학습지 보면 더 많죠? 그리고 계정 과목표 나눠준 거 보면은 더 많습니다. 우선 그래도 쌤이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이렇게 PPT로 끄집어 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부터 볼게요. 현금이란 결국엔 뭘까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 자체입니다. 돈 그 자체라고 해요. 하지만 그 돈만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회계상에서 말하는 현금이라는 것은 돈, 한마디로 지폐 주화가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또한 나에겐 현금이라고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이 발행해줬어요, 수표를. 내가 그 수표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환,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어음. 만기도래 어음이란 건 뭐냐면요, 어음인데 만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금을 생각해 볼게요. 적금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받죠. 이 어음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음이 만기가 됐으면은 돈과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도래, 국공채, 이자표, 이런 것들이 다 현금으로 통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예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네요. 당좌 수표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좌 수표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은 있는 돈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좌예금 안에 있는 이 당좌 수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정해놓은 마이너스 금액까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기업에서 마이너스 50만 원이다, 거기까지 정해놨으면요, 은행에서 50만 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계정 과목은 나중에 당좌 차월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정 과목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장이에요. 이 통장 안에 들어있는 예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한마디로 기업도 통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돈이 들어있겠죠. 그 돈 자체, 내가 우리 기업에서 꺼내고 싶을 때 꺼내고 집어넣고 싶을 때 집어넣을 수 있는 예금들, 이것들을 보통 예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기예적금 그 밑에 있어요. 단기매매증권이란 거는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단기간,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3개월이라고 많이 정하는데 꼭 그렇다라는 것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여기서는 1년 이내라고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매도 매수, 한마디로 빠르게 사가지고 빠르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단기간 내에 이렇게 사가지고 올랐을 때 빠르게 판매하는 그 차익, 이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는 게 이 단기매매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받으러온과 같이 사용이 돼요. 이 받으러온과 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선 외상 매출금부터 볼게요. 외상. 딱 외상이라고 하면은, 돈을 뭔가 아직 못 받았거나, 못 갚았거나, 뭔가를 외상을 걸어놨다라고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할 텐데, 매출금이란 건요,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말은 즉슨 뭐냐? 우리가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매출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태, 그거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거래 안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거래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상거래 안에서만 활용을 했을 때 돈을 못 받았으면은 그거는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받으러 오면 무엇인가? 외상 매출금과 같아요. 같은 의미지만 이 중에서 다른 건 뭐냐? 외상 매출금은 돈을 못 받았지만 받으러 오면 어음으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상품은 판매를 했어요. 상거래 안에서 상품은 판매를 했는데 그거를 돈으로 아직 받지 못하고 어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미리 받아두고서 이 어음이 만기,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받으러옵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단기대여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대여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는 1년 이내라고 많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상에서 1년 이내면은 단기, 1년 이상, 1년을 넘어가면 장기로 이렇게 많이 입력을 해요. 한마디로 단기간 내에 우리가 뭔가를 대여해줬는데 현금을 대여해줬네요. 한마디로 단기간 내에 받을 목적으로 현금을 대여해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대여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밑에 미수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수. 아직 받지 못한 돈이에요. 그럼 외상매출금하고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외상매출금은 언제? 상거래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상거래 이외 일반 매각거래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제 계정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매각거래라고 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거래라고 하면은 상품, 제품이고 일반 매각거래는 그 외의 모든 것을 통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팔고서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금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상품과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네요. 상품과 제품은 뭐랑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온과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우선은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예로 들어서 핸드폰. 우리 핸드폰 대리점에서 이거는 또 고객에게 판매를 하겠죠? 이거를 그렇다면은 만든 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상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거 이외에도 토지를 내가 잠시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팔 목적으로, 금방 팔 목적으로 구매를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상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은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라면은, 구매를 한 물품이라면은 이제 다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상품과 같이 이어지는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 과정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을 해놓은 물품이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품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은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해 와가지고 다시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제품은 우리가 제조를 해가지고 이제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나요? 바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증권, 방금 전에 배운 단기 매매 증권하고 같은 건가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이 셋 다 유가증권이라고 하긴 해요. 하지만 이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한마디로 1년을 넘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1년을 넘어서도 끝까지 보유하고 있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나중에 단기 매매 증권과 함께 정확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땅, 건물 등을 판매하는 곳이죠. 여기서 똑같아요. 투자를 목적으로 땅, 건물 등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부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토지, 건물 등이 나와 있네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를 목적이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 대지 등을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영업용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용이었죠. 투자 부동산은 투자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이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차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건물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보도록 할게요. 개발비라고 나와 있네요. 이 개발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개발 단계에 들어선 무언가의 무형 자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형태가 없고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쵸. 이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자산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비용을 나가면서 다른 계정 과목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